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중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예제 3개 풀어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 지금 2차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2차 방정식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2차 방정식 상황에서 주어지죠.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a가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거는요.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판별식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를 판별하는 거였어요? 근을 판별하는 거였는데 근이 실근인가 허근인가 요거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판별식은 discriminant라고 해서 D라고 했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근, 즉 2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디 부분,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를 따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 또는 허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d의 부호에 따라서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지는 거였고요. d가 0이면요. d가 0이면 실근 한 개였죠? 다른 말로 하면은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이렇게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실근 가질 조건은 어떤 거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d가 0보다 크거나 d가 0일 때 이렇게 가져오니까 d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질 조건이다.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d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 뒤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바로 전 강의에서는 또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일단 뭐로 놓죠?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을 때 얘의 합과 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근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마바 기억나시죠? a분의 b였고요. 곱하면 어떻게 된다? a분의 c였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주제 두 수를 근으로 한다.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은 해봤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잠깐 질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질문은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는데 얘 두 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죠?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2는 0 이렇게 되니까 근이 어떻게 돼요? x에다 넣었을 때 0 되는 값, 즉 x에다가 뭐랑 뭐 넣으면 0이죠? 1 또는 2 넣어서 0이다. 그러면 근이 x가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요. 이 x는 1, 2를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즉 이 친구를 구해내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 상황을 한번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두 수가 필요하니까 두 수 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로 했죠.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참고를 해보면 x에다가 알파 또는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방정식이 x-알파, x-베타는 0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전개만 해주면 위에서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처럼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베타 x, 그쵸?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여기도 다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봤더니 자, 이제 가운데 있는 x에 대한 항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순서만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딱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개수를 사실 이렇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앞에 a 값에 이제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a를 쓰지 않고요, 문제를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2차 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줍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뒤에 문제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가 가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식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일단 2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두 개를 더한 값,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를 곱한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파랑 베타를 알 때 뭐랑 뭐가 중요하다? 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잘 계산을 해주면 이 2차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에 몇 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잘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일단 써있나요?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다. 2차 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이 1은 곱해지면 없어지니까 쓰나 마나겠죠? 자, 요렇게 되는데 얘를 잘 전개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x제곱 빼기 두 개 더한 값에 x 더하기 곱한 값은 0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이 두 개의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문제에다 적용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부터 볼 건데요. 예제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1과 4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사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x 빼기 1, x 빼기 4가 0이다. 이거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이거 전개하는 거는 사실 곱셈 공식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간단히 짚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4와 1 곱하기 4, 즉 이 두 값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빼기 5 더하기 4,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3번은 사실 근이 한눈에 봐도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2차 항의 개수 마찬가지로 1이고요.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두 개의 합과 곱을 구해서 생각해주면 된다. 자, 일단 두 개의 합 한번 구해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빼기 해서 없어지는 값 있죠? 어디? 루트 3 없어지니까 더하면 2.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얘는 곱한 값을 딱 보니까 합차 공식 적용할 수 있겠죠? 합차 공식은 어떻게 된다?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면 되겠죠? 앞에 거는 1이니까 먼저 1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준다? 뒤에 루트 3 써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루트 3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에서 두 개 더한 값을 빼주고, 즉 여기 있는 2가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더한 값 빼주고 그 다음에 곱한 값을 그대로 더해준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거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대입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약분을 잘 해주면 저 친구가 나올 거예요.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좀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은 검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예제 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은 마찬가지로 2차항 계수 1이고 루트 5i, 마이너스 루트 5i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어려워할 필요 없이 두 개를 더하고 곱한 값만 보면 돼요. 자, 더한 값은 선생님 i가 있는데요. 일단 i 신경 쓰지 말고 해보세요. i 신경 쓰지 말고 루트 5 빼기 루트 5 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0i니까 얘도 그냥 0이에요. 더하면 0이고 곱한 값은요. 자, 일단은 부호부터 차례차례 해주겠습니다. 앞에 거 플러스고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루트 계산해 볼게요. 루트 5 곱하면 어떻게 돼요? 5죠. 그 다음에는 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i 제곱은 얼마였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루트 5에 마이너스 1 곱해서 5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항 계수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해서 x제곱 빼기 여기 있는 0 데려와야 되죠. 빼기 0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는 그대로 더하기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0x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강은 좀 짧게 빠르게 봤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주어진 두 수의 합과 곱을 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의 덧셈, 뺄셈, 곱셈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개념인 허수 i의 덧셈 그리고 곱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 조금만 해주시면 여기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